좋은 법, 이상한 법, 나쁜 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좋은 법, 이상한 법, 나쁜 법 중에 뭐죠? 오늘은 저 인사 좀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이제 문석 변호사 이제 원래 있는 줄 알아요. 아, 그래요? 네, 그쵸. 워낙 화면에. 존재감이 커요. 얼굴도 제일 크고 그래서. 네. 박사님 살아나셨습니까? 밥을 먹으니까 좀 민망할 정도로 생기가 도네요. 아니 이제 너무 심해요. 이거 당뇨 아닌가요? 아까는요 네. 이러고 있더니 다시 살. 뭐 당 떨어졌다가 당 다시 올라간 겁니까? 좀 심해요. 글쎄 말이에요. 진짜 이거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일단 이거는 좋은 법, 나쁜 법, 뭐 이상한 법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멀쩡한 법이에요. 네. 근데 이 멀쩡한 법을 참 희한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네.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해요. 일단 지금 현재 국정화가 고시되었습니다. 네. 고시가 됐는데요. 원래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국검정고시죠. 그래서 검정은 무엇을 하고 무엇은 국정을 한다는 곳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모든 교과서가 다 국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 생기는 교과서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 뭐 과학탐구생활 이런 것들은 다 검정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같이 고시를 하고 국사 교과서는 국정을 하겠다는 것을 국정으로 이제 가겠다. 고시가 끝났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요, 확정 고시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 즉 행정 절차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하겠다는 거 하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걸 가지고 위헌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과연 헌법 소원 대상일까? 이걸 헌법 소원하겠다. 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위헌이다. 네, 근데 또 네. 웃긴 것은 이게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학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학자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이 나와서 특히 금태섭 변호사는요, 이건 헌법 소원 완벽하게 위헌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안철수 의원과 한때 정치적 동지 관계에 있었던 분이고요. 그건 저하고 상관없는데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법률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해석하신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위헌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뭐 다양한 해석을 존중하니까. 그럼요. 네. 아니 이거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온 기사예요. 네. 그분이 이걸 위헌이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열거를 했어요. 네. 위헌 내용이. 그래서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위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헌법 22조 학문의 자유 침해, 헌법 10조 교사와 학생의 국민 행복권 침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딱 보더니 위헌이네 이러더라고요. 행복 추구권도 침해했다. 제가 하나씩 날려버릴까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자. 이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왜 이 기사를 보면요 정말 위헌 같잖아요. 이게 지금 토론을 잘못 갔어요. 노영희 변호사는 여기 반박하는 토론을 했는데요. 위에서는 조문됐죠. 네. 근데 밑에서 뭐라고요? 현재의 검인정 체제가 정치적 중립성 구현 실패. 교과서 선택권보다 학생의 수업권 중요. 조문을 대고 싸우는 사람과 조문 없이 싸우는 변호사가. 그러니까 요거는 서로 이렇게 층위가 좀 안 맞는. 네. 그러니까 싸움의 스타일이 뭐였냐면요. 박사님이 칼을 들고 저한테 덤볐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종이로 어머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싸운 듯한 모습이 보여서 이건 마치 한 사람은 씨름을 하고 한 사람은 권투를 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었네요. 제가 스포츠 나오면 약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목조목 한번 날려볼까 합니다. 자, 황변. 일단 황 변호사님이 같은 변호사로서 한번 이제 이거 조각해봐요. 다 날릴 수 있어요. 사실 네. 제가 이거 검토도 안 해보고 지금 네. 처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 있는 우리 황변. 이게 실무가하고 학문을 공부하시는 분하고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항상 소송이라는 건 싸움입니다. 싸움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링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링 위에 올라가서 붙어야지 자. 그 전에 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성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사건이 벌어져야지만 그걸 가지고 다퉈야 되는데 첫째, 31조 사항으로 근거를 두신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무슨 근거를? 교과서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제가 그래서 또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교과서가 없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앞으로 배울 애들. 그러니까 교과서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그래서요. 네. 2017 지금 이것도 제가 기사를 또 가져왔습니다. 2017년도에 배울 대상의 학생과 학부모. 그러니까 그게 2017년에 배울 학생들이 뭘 갖고 배우느냐 교과서가 나와야 국정교과서. 그걸 보고. 그러니까 국정이 싫다. 예전에 이런 판례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내년도인가 후년도가 적용될 뭐 그런 입시 요강이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반드시 그 잘하는 학생들이 그 요강에 따라서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건이 성숙했다고 해서 받아줬어요. 하지만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박사님이 네. 언젠가는 나를 한번 때릴 것 같다. 언젠가는 나를 한번 때릴 것 같으니까. 때린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돼야지, 법적으로는. 언젠가는 때릴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겠다. 네. 그 말이 안 돼.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이해가 확 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공감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지금 그 제가 이걸 들고 나온 이유가 실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하니까 금태섭 변호사는 실무가니까 같이 한번 자, 붙어보자고 두 번째. 했어요. 네. 학문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네. 교과서는 학문의 자유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예요. 네.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학문의 자유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엉터리 같은 주장이고요. 헌재 판례죠. 네. 이건 자, 헌재 주장이 그게 아니고. 또 네. 첨부. 자, 22조죠. 방금 그게요. 근데 여기서 또 반박 네. 자료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초중등 교육법에서 이 법률이라고 됐죠. 네. 근데 법률로서 보호한다는데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으로 고시를 했으니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 고시를 했으니 법률이 아니다. 시행령이니까 헌법상 있는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또 이제 반박 자료가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시행령으로 했으니까 아까 법률로 해라. 법률을 네. 하라. 아, 그러니까 그건, 네. 법이 없잖아. 이 얘기인데 아니죠. 초중등 교육법 제29조에서요.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법률의 네. 근거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위임 입법이에요. 법률에 다 포함할 수 없어서 시행령이 뭔지 아세요? 법률의 새끼. 법률이 가지치기. 네.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이 논리가 만약에 맞다면요. 지금 대통령령은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라면요.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이 있으면 안 되죠. 그대로. 그럼 조례는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지자체 조례는요? 그렇죠. 그거는- 자, 이제. 네, 보다, 그렇기 보다, 때문에 네. 법률이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행령이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틀렸습니다. 그건 말이 안 왜? 된다. 법률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 오케이. 네. 그러면 헌법 제10조 교사와 학생 및 국민의 행복 추구권 침해라고 하는데 헌법 제10조 이거는요. 네.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저는 이 행복 추구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행복 청구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 아니 개인의 행복은 개인이 그러면 추구해야지. 군대를 가야 해요. 행복 추구권 때문에 군대를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 갖다 붙이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도출되는 것이 딱 몇 가지 안 돼요. 인격권하고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요 두 가지만 도출하는데 국정교과서 한다고 해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됩니까? 인격권이 침해됩니까? 지금 좀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에서.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배라고 하는데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이 법률에 의거해서 시행령으로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배된다면 그건 뭐 독재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네. 국정교과서가 싫으신 분은 예. 다음 대선에서 이긴 다음에 그걸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거민족으로 가든 맞습니다. 뭐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마지막 이건 정말 제가 언급하고 싶어요. 이거 시청자들분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헌법재판소 판례 92년도 헌재 판결인데요. 이거 국어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헌법소원 들어갔어요. 네. 결론이 합헌입니다. 헌법재판소 분명히 합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국정화를 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어긋나는 수 있는 위험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국정화 자체를 가지고 위헌이냐 합헌이냐 함부로 단정질 수 없다 그래서 합헌이라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인터넷 보면 그때 말한 건 뭐죠? 그러니까 92년 헌재 판결에서도 국사 과목의 국정화 위험을 언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험을 언급했다기보다는 자,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이렇게 네. 언급해요. 한번 보세요. 변호사로서 이제 이 부분 한번 봐요. 92년도 헌법재판소 판결은 교과서 수준이 떨어져.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 연구가 덜 된 과목 등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교육받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한 경우 등이 일정 정도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역사교과서의 경우는 두 가지 관점에 해당되지 않고 통일성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소개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필요하다고 봤죠. 네. 근데 지금 다양한 관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민정제도.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교과서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헌법재판소 내용대로 하자면 지금 다양한 관점이 전혀 없는 거민정 교과서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 자,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교과서는 실제로 뭐 지필진도 좀 겹친다는 얘기가 있고 내용도 대동소이하니까
종류는 7종류지만 사실상 한 종류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상론적으로 얘기를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면 현실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정말 잘 됐습니다. 헌법소원 한번 들어가 봐서요. 헌법재판소 판례가 아마 정확하게 판결해 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 얘기해야죠. 네. 효력 정지 가처분. 네. 효력정지 가처분 뭐 법원에다 하겠다는 얘긴데. 행정처분으로. 고시를 그러면 그 효력정지 가처분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 권리라는 게 필요해요. 네. 예, 뭘 보존하느냐 애매하죠. 그렇네요. 예, 네, 무슨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효력정지를 합니까? 교과서 집필권, 교과서 판매권.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언뜻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뭐 네. 학생의 올바르게 교육받을 권리 그런 추상적 권리로 피보전 권리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인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해서 그거를 펴내고 검인정을 신청할 권리. 그러면 여기서 확정 고시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를 삼는다 그랬거든요. 네. 고시 절차적 문제는 아무 문제가 그렇죠. 없죠.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효력정지까지 가려면 이게 가처분은 항상 이겁니다. 그 본안에 들어갔었을 때 이래서 가처분으로 금지를 시켜놓고 본안에 들어갔었을 경우에 이게 뒤집혀졌을 때 네.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이걸 안 받아들여줬을 때 본안에 들어가서 이겼을 때 안 받아주는 걸로 손해 좀 어려운데 그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딱 비교를 해요. 그러면 지금 효력정지를 뭐 해놓고 만약에 본안에서 문제가 없다 이랬을 때 받는 학생들이 고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를 못 가가지고 기존에 있던 네. 그거하고 효력정지를 기각해놓고 일단 진행시켜 놓은 다음에 본안에 가서 만약에 국정교과서가 고시가 틀렸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다시 또 뒤바뀔 텐데 그 위험하고 비교를 할 텐데 2017년이잖아요. 이 국정교과서 네, 배우는 그렇죠. 게 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요. 2017년 1학기부터 예. 쓴다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법률적으로 막 하려고 말이 꼬였는데 쉽게 말하면 2017년까지 지금 논의 과정이 쭉 남아 있어요. 네. 지금부터 과연 딱 막아놓고 하지 마라. 법원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이렇게 할 만한 필요성이 있나? 내일 국정교과서 한다 그랬나? 네, 아닙니다. 네. 자, 지금 2017년도부터 국정교과서 때문에 유무형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충분히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면서요. 법률가들이, 변호사들이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지금 현재 본인도 법률가신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네. 문재인 대표가 지금 현재 우리는 헌법소원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헌법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은 진짜 국정화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법률가들이 절대 이런 걸로 장난쳐서는 안 됩니다. 자, 볼까요? 아까 설명했죠. 제가 나중에 기분 나쁘게 할 거야. 제가 나중에 나를 때릴 것 같아. 그거 가지고 절대 신고할 수도 없고요. 그거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미래에 일어나지 우리가 낙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죄를 저질렀더라고 해도 다시 저지를 거야 라고 예상을 해도 안 되는데 저지르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고 아직 탄생도 안 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예를 들어서 황변 뱃속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자, 황변이 여자라고 합시다. 아직 아이를 갖지도 않았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너는 못생긴 아이를 낳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래 놓고 이제 임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얘는 못생긴 아이를 낳을 거니까 임신 금지 그렇죠. 가처분. 얘는- 외모로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니까요. 외모 네. 얘기하면 그러면 딴 거 해요? 아니 아무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 신문 기사에 보면요, 이번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청구 주체도 학생과 교수가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라고 기사를 썼는데요. 네. 이런 기사 쓰신 기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언을 했던 법률가들, 정말로 자기 자신이 맹세코 내가 법률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신이 있는지 우리 황 변호사와 한번 붙어보세요. 저도 좋습니다. 2대2 좋아요. 와서 진짜 붙으세요. 왜냐면 엉터리로 자꾸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예, 말씀하시고. 문재인 대표께서 국정화 금지법을 만든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전공법이라고 생각해요. 전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떳떳하게 국정화 금지법 만들어 보세요. 통과시켜 보세요. 왜냐면 그게 위헌이에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서 한번 네. 내년 총선에서 한번 붙은 다음에 총선 대선 연승하고 떳떳하게 네. 대통령의 권한으로 권한 행사해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국정화 금지법. 저는 네. 깜짝 놀랐습니다. 하려고 했던 말 얘기 맞아 하세요. 국정화 금지법도 만들면은 저는 그것도 위헌이라고 봐요.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 뭐였어요? 뭐. 아까 내가 그 말 하는 순간 뭔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국정화 금지법이라는 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면
대통령 권한금지법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장원재 집 밖에 못 나오는 법. 아니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이어서요. 아니 국정화 금지법이라는 것도 만든다는데 왜 못해요? 아니 이거는 대통령, 그러니까 헌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체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대통령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딱 떼서 제한하는. 근데 뭐 국정화를 금지하겠다는 거 법률을 만들겠다 한다면 저는 좀 뭐 그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어차피 자유주의 입장이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그 통과된다면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가 무엇을 이익으로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일단 그게 언뜻 드는 생각이에요. 제가 무슨 연구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 권력에서 떼어내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걸 하겠다고 한다면 나중에 한번 아니 황 변호사님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 해외 순방 금지법도 만들 수 있겠네요. 대통령 옷 갈아입지 마라 이런 것도 그럴 만들겠네요. 수도 마음에 있죠. 안 들면 다 붙이 법은 네, 조약 체결 금지법 맞아. 이런 거. 그렇네요. 네. 뭐 제가 한 방에 와르르 무너졌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대통령 법. 먼저 네. 근데 청와대 거주 금지. 근데 아까 유해 교수님께서 너무 좀 야박하게 상대방을 타박하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헌법소원 하자고 오면 전 받습니다. 그다음에? 수임합니다. 그 다음에 수임료는 받고. 되든 안 돼. 수임료 받고 되든 안 되든. 되든 안 되든. 되든 안 되든. 네. 고객 위주의 고객 감동 실현. 뭐 이게 뭐 학생하고 교사가 청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건 맞아요. 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나중 문제고 일단 요건만 갖춰서 청구 자체는 할 수 네, 있다. 네. 그렇죠. 그럼 해야지. 국민의 권리인데. 해야지. 네. 나한테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단 네. 무료는 안 된다. 이건 무료로 하면 안 되지. 네. 우리 편만 무료지. 네. 상대편은 내가 돈 받아야지. 여러분 네.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우리 황 변호사가 지금 우루사 하나를 먹더니 약간 심하게 업이 네. 됐습니다. 여기서 끊도록 하죠. 네. 아무튼 비유해서 오늘 좀 약간 횡설수설한 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비유를 해서 말하자면은 이분이 나를 3년 후에 때릴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걸 미리 못하게 법으로 막아달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아니야 그거보다 못생긴 나이를 낳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네, 이거는 좀 확실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헌법 소원 자체는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효력정지 가치본은 안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예언. 헌법 소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 위헌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급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